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이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가 2페이지짜리인데 제가 이제 첫 번째 페이지만 일단은 보여드렸고요. 이 편지 내용에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조지아주의 연방 의원들, 연방 상원, 연방 하원, 조지아주는 14명의 연방 하원이 있고 2명의 연방 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6명의 의원들한테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인데요. 이 편지 내용은 대략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주지사로서 나는 의회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조지아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자들을 지원하는 안정적이고 공정한 사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해왔다. 현재 대규모 예산 조정 법안의 세금 공제 조항이 우리 주의 자동차 제조 산업에 큰 피해를 주고 5만 5천여 개의 조지아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연방 상하원 의원들 모두 이 조항을 없애거나 전체 법안이 최종 표결에 붙여질 때 반대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 조정 법안, 그러니까 지출 예산 법안이죠. 이 법안에 각종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뭐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말도 안 되는 젖소라든가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이런 데다가 뭐 가축세 fee라고는 하지만 가축세를 붙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5만 가지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5만 가지 방법으로 국민들에게서 돈을 뜯어가지고 연방정부가 그 돈을 다 가지고 가서 자기네 마음대로 막 쓰려고 하는 그 이른바 그린 뉴딜 정책을 펼치면서 자기네 마음대로 국민들한테 뺏은 세금을 쓰려고 하는 그런 법안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지금 이제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지목하고 나온 법안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기자동차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자동차세가 문제가 있는데 전기자동차를 좀 더 확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전기자동차들을 더 많이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에서는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있죠. 그리고 주정부에서도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또 이런 세금 공제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방정부에서 주고 있는 세금 공제 혜택 중에 이제 4,500불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데 이 4,500불 세금 공제 혜택을 모든 전기자동차 사는 사람들한테 다 공평하게 주겠다가 아니라 노조원들이 만든 자동차 회사의 노조원들이 만든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한테만 그런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는 미국에서 조립된 자동차여야 되고 두 번째는 노조원이 만든 자동차여야 된다라는 두 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노조가 없는 주들은 그럼 열심히 전기자동차를 만들었어도 경쟁력에서 좀 뒤처지게 되겠죠. 4,500불을 덜 받고 팔아야 팔릴까 말까 한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하나가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기업들한테는 또 상당히 자극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옮긴다거나 아니면은 노조를 결성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들이 노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없습니다. 지금 텍사스도 그렇고 조지아도 그렇고 플로리다도 그렇고요. 알라바마도 마찬가지이고 right to work state라고 그래가지고요. 일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노조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노조에서 이 협상권, 회사 측과 근로자들 사이의 협상권을 가지게 되죠. 노조가. 그게 노조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파업을 진행을 하고 그러면 노조 지도부에서 파업을 결정을 하면 노동자들은 당장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노조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만약에 노조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그 노조원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노조가 중간에 이 근로자와 회사 측하고의 얘기를 하지 못하게 중간에 노조가 딱 끼어들어서 협상을 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게 이제 노조의 역할인데 그렇다 보니까 나는 노조에서 어쩌던 간에 상관없고 내가 지금 받는 월급에 아무런 불만이 없고 나는 계속 일하겠습니다라는 직원들이 노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가 파업을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은 내가 자유의지에 따라서 난 일하겠습니다 하면 일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근로자와 회사 측이 노조가 있고 없고 떠나서 바로 직접 사측과 근로자들이 직접 대화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이것이 일할 권리를 보호해주는 주들의 정책입니다. 일할 권리라고 이야기하죠. Right to work.
그러니까 일할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좌파 언론들은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노조 무력화법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노조가 원래는 협상권 가지고 앞에 나서서 막 하는 건데 근데 노조의 협상권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근로자와 회사가 직접 대화하고 직접 합의해서 1대1로 그러니까 사측에서는 근로자들 한 명 한 명 한 명 다 1대1로 협상해 가지고 일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이런 권리, 권한을 인정해주는 주들이죠. 조지아가 그런, 그 남부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남부 지역의 그런 분위기 때문에 켄터키도 그렇고, 테네시도 그렇고,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다 비슷합니다. 조지아, 엘라바마, 미시시피, 텍사스까지. 근데 이런 남부주들의 그런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는 이 북동부 지역이 자동차 산업의 메카였으나 지금은 자동차 공장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죠. 이렇게 이동하게 된 게 불과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한 15년, 20년 전부터 준비가 돼서요. 한 10년, 15년 전에 이런 작업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남부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들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캘리포니아주에 헤드쿼터를 두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그거 텍사스로 옮기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왜 그랬겠습니까? 왜 일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에서 날씨 좋은 데서 잘 살고 있다가 왜 그 덥고 황량한 텍사스로 이사를 갔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뭐 세금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법적인 부분, 이게 회사들이 회사를 경영하기에 좋은 그런 법적인 시스템,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해주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인데 확실하게도 공화당의 주지사들이 이끌고 있는 주들은 대부분 보면은 기업들이 기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그런 그 노조가 활개를 쳐서 기업들이 힘들어지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환경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자동차 회사들이 이쪽으로 다 온 곳이었는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노조원들이 만든 자동차한테만 세금 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난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판매에 당장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노조를 만들자고 하니 이 노조가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주게 될지 그게 감당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여기 들어와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다른 나라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노조로부터 많은 괴롭힘들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를 연방의회에서 잘 해결해 주어야 이 주정부도 그렇게 해결이 되겠다 이런 겁니다. 주정부에서는 그런 자동차 기업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약속들을 해줍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법인세 안 받겠다라든가 땅은 50년 동안 공짜로 쓰게 해주겠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기업들을 끌어들입니다. 왜 그렇게 혜택을 주면서 끌어들이느냐? 결국은 그 자동차 공장 그리고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주변의 협력업체들 보통 자동차 공장 하나가 들어서게 되면은요 주변의 협력업체들이 150개에서 250개 협력업체들이 생깁니다. 그 협력업체 하나하나가 전부 다 100명 이상 인력을 고용하는 중견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단지가 하나 생기는 거죠. 총괄하면은 보통 한 3만 명, 2만에서 3만 명 정도의 인력 창출 효과,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오는 거, 자동차 공장 하나가 들었으면 그 지역이 그렇게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런 이 여기에 일하는 직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각종 소비세, 이렇게 해서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1년도 회계년도에 걷어들인 주 세금이 작년보다 30%가 더 올라갔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도 세금 걷어들인 게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연방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세금을 그만큼 더 걷어들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친기업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기업들이 많이 옮겨져 왔고요. 많은 기업들이 옮겨오면서 근로자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좋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들의 효과가 솔솔치 않게 커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편지에 보면 5만 5천 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5만 5천 명의 근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다른 데로 옮긴다거나 없어진다거나 그래서 지금 회사 문을 닫았다. 이러면은 이들의 근로소득세만 없어져도 주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휘청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정도로 타격이 큰 것이죠. 자,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무려 16명의 상하원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답변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것은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답장을 썼습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답장이.
그 답장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바이든의 예산에 반대를 요구한 이 캠프 주지사의 서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종류의 실패한 법률,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실패한 법률은 단지 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면서 그들의 친구들을 돕는 것만으로 승자와 패자를 고르려고 하는 그런 못된 법률이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우리는 모든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항상 훌륭한 고객 서비스와 소비자들을 위한 좋은 가격으로 이어지는 시장에서 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법을 만들든 폐지하든 해야 된다. 그런 법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캠프 주지사가 반대하는 전기자동차 세금 공제 제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흉악함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이 지출 예산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제가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지만 너무나 많은 잘못된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 의원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드립니다. 바이든의 예산 중 특정 부분이 조지아주의 비즈니스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예산 법안 전체는 우리 주를 사회주의로 몰아넣을 것이다. 바이든의 예산이 입법되면 조지아주의 소기업들은 그들의 수입의 절반이 넘는 52%를 세금으로 내게 될 것이다. 800억 달러 이상이 IRS로 보내져서 가족과 취업 준비자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되는 요원의 수를 2배로 늘릴 것이다. 75억 달러는 AOC, 코르테즈 하원 의원 있죠. AOC가 하고 있는 Civilian Climate Corps, 그러니까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군단입니다. 여기 이 비영리 단체인데 여기에다가 자금을 지원해 녹색 뉴딜, 그린 뉴딜 정책을 홍보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공산주의 보병을 모집할 것이다. 전부 다 이 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화하려고 앞장서는 인물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일꾼들을 리크루트하는데 국가 예산을 쓴다라는 겁니다. 800억, 75억 이런 예산들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IRS가 국민들을 괴롭히는데 800억을 쓰다라는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은요. 지금 이제 액수를 조정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600불 이상 통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모든 통장의 은행 거래 내역을 전부 다 IRS에 보고해라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제 펠로시가 최근에 그걸 600불이 아니라 조금 조정하겠다. 600불이 너무 심한 것 같으니 국민들이 너무 반발이 세니까 이걸 좀 액수를 좀 높여서 조정을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으나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통장을 별 액수도 아닌데 사실 한 주 월급만 받아도 600불보다 훨씬 더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국민들의 통장 거래 내역을 일일이 다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이 국세청이 그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국세청의 감독 인원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국세청 감독 인원을 늘리게 되면 인건비가 당연히 많이 나갈 거고 활동비도 많이 나갈 거고 오버헤드 코스트도 당연히 더 많이 나갈 거고 그게 80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갈 거다라는 계산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 하는데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린 의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세금 인상, 공산주의자들의 환경 규제 시행, 그리고 전체 산업에 대한 공약, 또 우리나라를 중국에 팔아치움으로써 아메리칸 드림을 파괴하고 경제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작정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우리 조지아 대표단은 모든 단계마다 민주당의 아젠다에 반대해야만 한다. 이게 그린 의원이 오늘 내놓은 답변입니다. 이제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라이노라는 욕을 많이 먹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조지아 주의 젖줄과 같은 이 자동차 산업을 계속 보호하기 위해서 연방 의원들이 지금 노력해달라라고 당부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지아주의 연방 의원들을 대표해서 그린 의원이 오늘 답변을 내놓은 것은 우린 반드시 저지하도록 하겠다라는 강한 어필을 지금 내놓았다. 한번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조 5천억 이거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이게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악법인데 지금 뭐 상황이 녹록치는 않죠.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씩 더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켜보고 관련 사항 업데이트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